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자매방송 정치팩토리 진행자 강승복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울산은 안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울산과 근접한 경주 월성원전 주요 설비인 사용후 해결료 저장 수조의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관리 기준보다 13배나 많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삼중수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오염수에 대량 함유되었던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유전자 변이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지 못한 우리 울산을 잠시만 뒤로 하고 오늘 정치팩토리에서는 김시현 시의원을 모시고 2021년 한 해 울산시의회 정치 기상도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마침 시사팩토리에서 2019년 11월 29일 방송이었죠. 핵쓰레기 저장시설 공론화에 100만 시민 배제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던 그 의원님이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나와주셨네요.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와 함께 방송을 이끌어가실 울산 미남 정치해설가 이태인 씨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타칭 미남 정치해설가 이태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청년 정치인의 롤 모델이죠. 김시현 의원과 함께 하는데 과연 김시현 의원께서 이제 시의회 기상도를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기대됩니다. 그러면은 네, 한번 진행해 보시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 김시현 시의원님 함께 모셨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네, 반갑습니다. 청년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여성과 청년, 나아가 울산 시민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울산광역시 의회 김시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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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2020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2020년 너무 바쁘게 보냈죠. 어떤 일을 제일 바쁘게 보내셨나요? 일들이라고 하면은 뭐 주례? 1부터 100까지 다 나열해도 뭐 한두 시간이 부족한데 네. 어쨌든 디테일하게는 조금 이따가 질문 주실 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1년여간의 시의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시의회가 마냥 밝기만 하지 않고 어쩔 때는 어둡고 어쩔 때는 우중충할 텐데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1년여 동안의 시의회는 대체적으로 어땠는지 기상도로 비유해서 뭐 1년 동안 뭐 충분히 맑을 수는 없었겠지만 네. 굳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시의회 기상도 1년을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죠. 사실 그렇죠. 2, 3일간만의 날씨만 봐도 눈 오다가 흐리다가 맑다가 하는데 시의회 기상도 또한 계절마다 변하기 마련이죠. 맑을 때도 있었고 뭐 흐릴 때도 있었고 강풍 몰아칠 때도 시의회 그곳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민분들이 보시는 모습은 좀 흐릴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견이 충돌하고 또 그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론 다툼이 있는 곳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조용하고 원만하게 흘러가면 일하지 않는다는 소리도 하시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것 같고 또 그러면 작년 한 해에 있었던 일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 먼저 4월 총선을 준비하면서 사실 뭐 청와대, 검찰, 경찰 다양한 권력기관이 충돌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충돌 과정에서 시청이 압수수색 당하기도 했었고 네. 또 언론이 치우쳐진 일방적인 보도가 있었고요. 또 그의 과정에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정당별로 똑같이 논쟁이 되기도 했고 다툼이 되기도 했었죠. 네. 또 두 번째로는 월성원전 사용 후 해결료, 그다음에 임시저장시설, 맥스터 추가 건설, 그다음에 울산이 빠졌던 일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울산 자치단체장이나 시의회 의원은 한 목소리로 울산의 요구를 중앙에 전달하려고 노력을 기울였고 사실 이 일도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7일 날 또 포항 MBC가 삼중수소 검출 보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 자체도 울산에서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 지하수로 들어갔던 모든 삼중수소가 울산까지 오지 않으리라는 말은 할 수 없으니까 네.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하고 다시 이런 사건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울산의 목소리를 또 전달하는 과정 중에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울산 시민과 함께 하셔야 울산 시민도 함께 해주셔야 더욱더 그 힘이 뒷받침될 거라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의회
하반기, 네. 후반기 구성 변경 건도 있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청년 기본법이 상위법이 통과되면서 청년 기본조례도 개정되면서 울산 청년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게 된 한 해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자치경찰 시행이 되잖아요. 네. 이제 올해부터 완전체로. 그전 2020년도에는 그에 따른 토론회나 또 다른 지역에서 현직 경찰들 분들 모셔가지고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었고 네. 그런 모습이 또 반영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지방자치법도 통과됐고 네. 또 의회의 인사권도 부여됐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많은 결과들이 저는 또 지방 분권화를 위한 노력과 또 이런 결과들을 얻었던 한 해가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게 중앙뉴스에 울산 시의회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야, 저는 이 파행이란 두 글자가 워낙에 너무 반가워서 도대체 중앙방송에서 울산 시의회가 나온 거 도대체 얼마만인지 저는 네.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봤었고요. 네. 네, 다음 질문 들어가시죠. 네, 사실 그 부분도 네. 파행이라고 하셨으니까 또 네네네.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네네네. 자그마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얘기해 주시죠. 하반기 구성건에 관련해서 어쨌든 소란스러웠던 네. 거는 사실이거든요. 예. 뭐 짤에서도 많이 나갔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수당 의원이잖아요. 어쨌든 민주당이 네. 그런 부분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시민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까 그 기상도 말씀해 주실 때 네. 저희 그 4월 총선 준비하면서 청와대, 검찰, 경찰의 권력 기관에 충돌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그 언론에 치우쳐진 일방적인 보도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한 부분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떤 면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데이터가 좀 네. 부족한 것 같고 네. 예, 긍정 부정 부분을 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 네. 사실 현재 있는 내용만 반성되면은 상관없는데 네. 사실상 편향된 기사 추측성 기사. 기사가 나갔다고 네. 보고 뭐라 해야 되죠? 확정된 확정된 것만 네. 나가면 좋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네. 의견이 들어갔던 부분이 아쉬웠다. 네,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이 느끼고 있죠. 약간의 소설이 가미되었고 그리고 요즘에 언론들이 진짜 저는 이걸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해요.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날 수 있다고. 아 그렇죠. 네, 사민성호. 네, 정말 와 어떻게 진짜 아니 땐 굴뚝이 연기가 날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어떤 언론에서 A라는 팩트가 확인되지 않는 기사를 쓰면 네,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B, C, D, E 회사가 모두 다 쓰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팩트가 확인되면 뭐 줄줄이 내리죠. 네, H 뭐 이런 회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기사를 올리면 죄송합니다 말도 없이 그냥 기사가 원문이 삭제돼요. 네, 맞아요. 네, 이런 거에 좀 울산에서도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좀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중앙정부에서 청년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최했죠. 네. 주제는 청년의 삶 전체를 살피고 보듬기 위한 첫 대장정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했죠. 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제야 첫 발을 내딛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궤도에 오른 만큼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외면받았던 청년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5년간 청년 정책의 발판이 될 기본계획은 크게 3가지 의미가 있고요. 네. 있는데 첫째로는 각 부처에서 선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청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년 기본법 취지에 맞게끔 주거, 그다음에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등의 청년의 삶에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종합계획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중심이 돼서 정부가 뒷받침하는 청년 주인이 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좀 아쉬운 게 네. 어쨌든 제가 이제 국무조정실 청년참여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청년의 삶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참여 등에서도 이제 뭐랄까 좀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물론 기본 계획이 나오기 전이죠. 이 기본 계획이 나오기 전에 국무조정실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울산은 0명. 네. 근데 그마저도 국무 참여단은 약 200명을 뽑거든요. 네. 그 200명 중에서 울산은 단 1명. 이게 지금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
통과시켜 놓고 네.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은 그것도 제일 상위 기구인 심의기구인 정책조정위원회는 울산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청년의 목소리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특히 지역에 그리고 산업도시 울산의 청년들이 이제 다양한 산재 사고도 당하고 네.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울산 청년들의 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네. 조정위원회에서는 0명. 뭐 참여단은 솔직히 아무래도 임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조정위원회보다는 흔히 말하는 끝발이 좀 떨어진다고 아. 하죠. 네, 그런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200명 중에 한 명은 네. 아 이게 너무하지 않나 이런 지방이 이렇게 패싱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2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개인적으로도 무척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패싱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쉽지만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방 전체 청년 회의를 개최했고요. 네. 그다음에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누구나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의견 개진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네네. 이후에도 사실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울산시나 시의회에서 뭐랄까 이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랄 게 있을까요 혹시?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요? 네.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할 그리고 수 있는 뭐랄까. 네. 저는 청년인데도 이게 네. 생각보다 이런 게 잘 안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이런 인원이 울산에 한 명 겨우 이제 울산 뭐 100만 도시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라는 게 저는 약간 의외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홍보나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것 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청년정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의회 차원에서 이제 알았으니까 목소리를 낼 이유도 필요성도 좀 느끼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 2021년도에는 조금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은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울산은 어떤 날씨로 좀 쭉 이어질 것 같나요? 이게 새해 소망에 좀 몇 가지 적어왔던 내용을 좀 우선 땡겨서 말씀을 좀 네, 드리면 코로나19 당연히 종식돼야 되기 때문에 네. 또 2월에 백신이 나오면 당연히 맑아지겠죠. 네. 사실상 미래를 예측할 때 너무 우울하고 부정적인 것만 예측을 하게 되면 사실상 출발에서부터 기운이 떨어지기 마련이라서 맞습니다. 저는 조금 맑은 부분을 예측을 하고 네. 청년 정책 또한 2021년도에는 좀 맑아져야지 네. 되지 않을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유에서 2021년에 큰 그림을 그렸을 때 네. 울산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뇨? 뭐, 맑은 방향? 그 날씨를 빗대서 맑음인데 네. 이게 울산시의회가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예를 들면은 뭐 시민들의 좀 더 친화적으로 다가간다던가 그렇죠. 네. 혹은 아니면 이제 뭐랄까 어떤 코로나19 때문에 유념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다시 오고 있잖아요. 새로운 그쵸. 시대 오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뭐랄까 이런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 네. 시의회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 네, 아니면 뭐 네. 계획하고 있는 조례라든지 네. 저는 여기 미남 정치 해설가 밑에인 아이고. 해설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네네.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길에 기본 소득이나 기본 일자리 관련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한 실제로 울산시의회에서 얘기는 나오곤 있나요? 사실은 의회에서는 이야기 나온 지는 한참 됐죠. 네. 아. 의회에서는 조례도 초반에 발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네. 그때 토론과 뭐 간담회 과정도 네.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상 재정권 여건이나 그렇죠. 시기적으로 좀 어렵다는 집행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늦어진 거지. 기본소득과 기본 일자리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이미 2021년도를 준비했었고 네. 만약에 이게 순차적으로 이행됐다면 당연히 맑음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 주셨던 뭐 시민들과의 간담회나 이야기, 또 가까이 다가가는 정치를 네. 한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 의회에서 민선 7기 들어서 네. 찾아가는 시장을 다 돌고 네. 그다음에 버스킹도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민들이 지나갈 때 한 번씩 보고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의 질문을 할 수 있는 버스킹을 마련했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잘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그 같이 협업을 하시는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청년 기본 계획 이번에 네. 그거 수정 발의하면서 네. 고호근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게 청년 기본 계획 수립이 됐고 그래 조례상에 네. 청년 기본 소득이 들어가 있는데 고호근 의원께서 이거를 왜 넣었느냐? 네. 이게 자칫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시의회를 엄청 생각하시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물론 저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고 어쨌든 정쟁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나눈 곳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의견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자리에 우리 김시현 의원께서 열심히 그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덕분에 이번에 청년정책 이번에 조례가 네. 통과되었고 덕분에 이제 우리 울산도 청년정책 힘이 받기 시작했죠. 이제. 그럼 한번 본인의 자랑을 한번 해주시죠. 너무 자랑 많이 해주셔서 아니,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 수당에 관련된 내용을 넣었습니다. 네. 네. 청년 기본 소득이라고 하면은 애초부터 반대하실 것 네. 같아서 청년 수당을 넣었고 거기에 사실은 목적은 청년 기본 소득에 관련된 목적으로 진행한 건 당연하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심의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타당에서는 사실 재난지원금을 중앙에서는 재난지원금을 1차든 2차든 3차든 4차든 계속 주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상 그게 기본 소득의 일환이라고 저는 한편으로는 좀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지역에서는 또 온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이게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네, 그렇죠. 네. 청년 수당, 청년 기본 소득 관련해서도 저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다양한 청년 그다음에 이전과는 조금 더 다양한 뭐라 해야 되죠? 원하는 게 목적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 기호에 다 일일이 맞출 수 없음에 네. 최소 청년들이 성인이 돼서 그 10년 동안 자립할 수 있는 동안은 최소한의 생계 비용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어쨌든 기호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다 다르기 네. 때문에 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거기에 따라 조례를 발의했었죠. 그러면은 이제 밖에서 또 PD가 열심히 좀 써주고 있는데 김시현 의원님 지금 이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울산시 교육청에서는 울산시청 비법정 임금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시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적다고 이제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는 있죠. 제가 오은사회 발언을 통해서도 네. 이제 비보정 전입금을 높여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게 그럼 개인적으로도.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얼마 정도 낮은 건가요? 제가 그때 5분 자유 발언 했을 때 아마 제일 낮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는 한번 네. 자리 한 번 더 마련하시죠. 네. 그러면 이게 비법정 전 입금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 아니 뭐 그냥 진행하셔도 돼요. 네네네. 자리 한 번 더 마련해서 네, 자세한 뜻은 저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방금 또 이제 그 울산시 기사를 한번 검색해봤는데 네. 신혼부부의 최대 10년간 주거비를 무상 지원해준다. 라고 이제 울산시에서 오늘 발표를 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청년으로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2030년까지 신혼부부 33,700가구에 네. 임대료, 관리비 등 주거비 823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같은 청년으로서 좀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주거기본법에 관련해서 아마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 사업이 올해 신규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부터 39세 이하 신혼부부한테 네. 표준 임대료 50%를 지원하고 네. 자녀 한 명이 생겼을 때는 80%를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은 100%를 지원하면서 관리비까지 무상 지원해주는 네. 정책을 아마 2021년도에 새롭게 시행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네. 있고요.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창원의 그 파격적인 1억 원 지급에 대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시의회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를 낳으면 탕감해준다. 네, 그거 아이를 말씀하시는 3명까지 거예요? 나오면 1억을 1억을 빚을 탕감해준다라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창원시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드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분명히 혹할 수 있는 정책이긴 한데 아직까지 그게 뭐 시행되거나 그런 건 네.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사람들은 보통 액수나 아니면 큰 숫자에 많이 놀라서 아마 네. 3명까지 낳으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다 그렇죠. 이제 한 명만 낳고 네. 잘 살자. 너무 옛날과 반대되는 건데 한 명 정말 2명까지도 부모들이 음.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꽤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육아비를 어떻게든 시에서 지원해주겠다라는 조례인 것 같은데 울산시는 일단 이 무상 임대 해주는 조례가 먼저 나왔고 그럼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조례가 나오겠네요. 네, 사실 2030 청년의 유출이 많은 거는 사실이고요. 네. 신혼부부나 출생률이 사망자보다 떨어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들이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해야 되는 시기라고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에서야 이게 신혼부부 주택이 어쨌든 신규로 나온 것도 첫 발을 내딛었다 생각하고 네. 점차적으로 더 많이 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예측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그 전체적인 청년 기본 계획 수립과도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보시나요? 네, 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 분야로. 네, 그럼 이태인 씨는 이런 청년 정책에 대해서 울산에 조금 더 바라고 있는 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청년 정책의 만들어짐에 있어서 뭐 지금은 그나마 청년들이 실제로 참여를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게 단지 참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제로 이게 지어질 때 만들어질 때 네. 일단은 지금 울산시 공간 유치원 공간이었나 거기도 이제 주택을 이제 공동주택을 하나 만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구울주군청에도 네. 이제 만들잖아요. 네. 그런 데가 이제 설계하는 시점부터 청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뭐 예를 들면 문화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민원에 대한 민감함도 있겠지만 적정 네. 시간대에 공연을 할 수 있는 버스킹 장소라든가 혹은 그렇죠. 지금은 이제 청년들의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네. 청년들의 여가 생활도 많이 변했고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문화 자체도 좀 변해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실제로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네. 어떤 부분에 적재적소에 청년들을 위한 이런 시설 같은 게 있어야 되는지를 네. 실제 설계부터 같이 참여해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울산 시의회에도 청년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겠네요. 네, 실제로 울산시의회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전문위원이었나요? 네. 이 전문위원을 이제 또 뽑을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자리 자체가 청년들이 정책을 배우고 행정을 다양하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되고 네. 그런 부분에 청년들이 저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실제로 시의회에서는 2040까지만 보죠. 2040까지의 청년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시의회 네, 울산 시의회 의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없죠? 지금 제가- 김시원님 말고 없으신가요? 제가 유일합니다. 네. 청년 특히 지금 40세 미만으로 봤을 때는 네. 아마 제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법상으로도 유일하고 네. 정당법상으로 보면은 한 두세 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없나요? 디테일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네. 그 정도밖에 비율이 없어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상 제가 최연소 네. 시의원이고 네. 사실 이런 일은 없었죠. 네. 사실상 저는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정말 운이 좋아서 운은 아니. 이렇게 잘 아니 됐다고 본인이 보고 엄청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들어오셨다고 보는데 네. 그럼 민선 6기도 그렇고 5기도 그렇고 그렇죠. 이전에 아마 제가 최연소로 당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건 좀 울산 시민들이 한번 좀 다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청년 정책을 내면서 청년이 없다. 그리고 뭐 흔히 말해서 5060 세대들이 청년의 정책을 반영한다라는 말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울산의 청년 문제가 네. 정말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청년 정책이 200명을 뽑는데 울산 1명 겨우 들어갔다. 네. 이것도 아마 같은 맥락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슬슬 정리하고요. 1부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2부에서는 조금 더 다른 질문들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거요? 네. 저희가 이제 1부는 이렇게 전체적인 큰 틀로서만 질문을 했고요. 이제 2부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질문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부에서 볼게요.